토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단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넘기신다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시는 이런 기회를 못 만날 테니까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닥칠 사건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긍정과 행운이 가득한 미래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100%입니다. 진짜 100% 확신합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몰라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걸 알고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끝까지 보느냐 마느냐입니다. 혹시 에이 설마 하며 건성으로 넘기시려는 분 계신가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보고도 도움이 안 되고 시간을 뺏긴 것처럼 느껴지시고 믿음이 안 생기셨다면 저한테 욕하셔도 됩니다. 아니 진짜로 쌍욕하셔도 돼요. 심지어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해하실 때까지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딱 한 번만 제대로 끝까지 보세요. 당신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는 기로에 있습니다. 사주나 타로로는 절대 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을 안 하니까 사주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사주 상담을 하면서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는 절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주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절대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 사주는 술사마다의 능력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점성술은 다릅니다. 결과가 딱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술사 중 리로케이션, 생일여행을 쓰지 못하는 술사가 100%에 가까울 테니 그분들도 이번 영상 보면서 좀 생각을 바꾸시고 임상도 해보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미래 예측할 때 자꾸 틀리니까 계속 상담을 피하게 되고 배워서 강의만 하려는 이상스러운 경험을 스스로가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주든 점성술이든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은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 아닐까요? 그러니 꼭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영상 제대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틀리다고 생각된다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점성술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답해드립니다. 이제부터 우연일 확률 0%의 수십 건의 임상 사례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차트를 돌려가며 나온 결과값을 토대로 일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결과를 임의로 바꿀 수 없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볼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을 보고 믿음이 가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왜인지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빠르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쉬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도와 경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주로는 국내 인물뿐만 아니라 해외 인물들, 특히 생년월일시가 정확하게 공개된 유명인들의 사례조차도 완벽하게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점성술에서는 위도와 경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점성술에서 생일여행, 즉 리로케이션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사주든 점성술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 숨쉬는 순간 그 하늘에 펼쳐져 있던 행성과 별자리의 위치가 우리의 원래 성향,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사주에서는 팔자, 즉 8글자가 정해진다 하는 사주 원국이라고 부르고 점성술에서는 네이탈 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해 새로운 시작점이 또 찾아옵니다. 사주에서는 매년 입춘, 즉 2월 초에 모든 사람의 운세가 동시에 바뀌는 구조고 점성술에서는 매년 본인의 생일 무렵 태양이 태어났을 당시의 각도로 되돌아오는 날에 새로운 1년이 개개인별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솔라 리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날이 바로 점성술에서 말하는 진짜 생일인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생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태양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솔라리턴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의 운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생일을 보내냐인데요. 점성술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각에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원국을 가지고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명은 한국에서 생일을 보내고 다른 한 명은 뉴욕에서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행성이더라도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 목성이 7하우스에 들어가지만 뉴욕에서는 10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우스란 여기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12가지로 나눈 것인데요. 7하우스는 여기 보시면 결혼이나 파트너십을, 그리고 10하우스는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결국 생일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목성이 어떤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줄지가 달라지는 거죠. 서울에서 생일을 보냈다면 올해는 7하우스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해가 되고, 뉴욕에서 보냈다면 10하우스의 커리어나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일날 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운세의 하우스가 바뀌는 현상을 이렇게 리로케이션, 한국어로는 생일 여행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생일을 더 좋은 장소에서 보내면서 내 운세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 리로케이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운을 바꾸는 개운의 핵심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군이 들어올 해라도 생일날 위치를 잘 선택하면 그 아군을 피해가고 기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로케이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주는 입춘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한 해가 시작되고, 점성술은 생일, 그 중에서도 태양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솔라리턴이 기준이 됩니다. 사주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점성술은 반드시 위도와 경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생일 당일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 해의 운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여행, 리로케이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생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내 운을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시는 아스트로식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려 9만 명이 넘는 유명인사의 생시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시를 등급별로 나눠 놓는데 AA가 가장 정확하고 A까지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생시 등급이 AA인 유명인들을 토대로 사례를 검증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입니다.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조지 부시, 리차드 닉슨, 버락 오바마가 있습니다. 또 두 번씩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죠. 공통적으로 당시의 신년 운세 차트를 보면은 여기 차트 요소에서 스텔리움, 어센던트, 금성, 태양, 목성이 대부분 11하우스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혹은 10하우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텔리움은 그냥 단어인데요. 행성 3개가 동일한 하우스에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즉 스텔리움이 11하우스라고 하면 3개의 행성이 11하우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11하우스의 의미를 강조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11하우스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사회생활, 이익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정치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보겠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 출생지인 뉴욕 본인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생일을. 그러면 리로케이션 케이스가 아닌 거죠.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점성술 연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2016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다 써놨죠. 여기 보시면은 스텔리움이 11하우스, 태양 11하우스, 금성 11하우스 이런 것들 보시면 11하우스가 많이 배치가 되죠.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당선되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지 부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 부시는 2000년도에 켄터벙크 포트에서 생일을 보내게 됩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생일을 출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내게 된 거죠. 이것을 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생일날 출생지에서 적어도 4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내게 되면 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부시가 태어난 뉴 헤이븐에서 켄터벙크 포트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리로케이션이 왜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출생지에서 생일을 보냈다고 가정을 하고 차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 연운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2000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10과 11에 좋은 행성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가요? 보시면은 12하우스, 태양 12하우스, 그리고 심지어는 토 나오는 토성인데요. 여기 성취, 경력, 이익, 명성의 10하우스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생지에서 생일을 보냈다고 가정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리로케이션 케이스로 다시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켄터벙크 포트의 위도 경도는 43과 마이너스 70입니다.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먼저 스텔리움이 11하우스가 나오죠. 태양이 11하우스, 금성이 11하우스, 그리고 보시면 목성도 10하우스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로케이션 케이스가 바로 맞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하늘색으로 음영을 넣은 것은 모두 리로케이션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우연일 확률이 0%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특정 해에 그 사람이 맞이하는 솔라리턴 차트에서 반드시 좋은 행성, 즉 금성이나 목성, 태양과 같은 핵심 행성이 10하우스나 11하우스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0하우스는 명예와 성공, 사회적 지위의 영역이고 11하우스는 대중 지지와 연결된 하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당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리죠. 두 번째 조건은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대통령이 생일을 출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 리로케이션처럼 보냈다면 그 위치를 반영해서 새롭게 계산한 솔라리턴 차트에서도 역시 좋은 행성들이 좋은 하우스에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즉 생일을 어디서 보냈는지에 관계없이 운은 반드시 명예와 대중지지를 의미하는 하우스에 정확히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가장 결정적입니다. 생시가 정확하게 알려진, 즉 AA 등급으로 검증된 모든 대통령 사례에서 동일한 형태의 패턴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통계적 필연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사례들을 여러 명의 대통령에게서 반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우연일 확률이 0%에 수렴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성술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또 보겠습니다. 생시가 AA 등급인 금메달 리스트의 금메달을 딴 신년 운세를 분석한 겁니다. 총 16개의 케이스인데 모두 태양, 목성, 금성, 어센던트 등이 행운의 5나 10이나 11하우스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6개의 케이스는 리로케이션인데도 역시나 좋은 행성이 배치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또 보겠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부터 맷 데이먼까지 14명의 헐리우드 배우가 주연이었던 영화가 대박이 난 해의 신년 운세입니다. 어떤가요? 전부 행운의 행성이 행운의 하우스에 배치되죠. 그리고 대부분 해외 스타들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진 LA에서 살거나 그런 쪽에서 생일을 보냈기 때문에 대부분이 리로케이션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르네 젤리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1년 개봉한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로 대박이 났었죠. 출생지는 미국 텍사스 베이타운입니다. 그런데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는 영국 런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생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딨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차트를 보시면은 달만 11하우스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달은 감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와는 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본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고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영화가 대박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리로케이션 런던에서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위도 경도는 런던이 51.5하고 0입니다. 결과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바뀌었죠. 위도 경도가 딱 봐도 일단 11하우스가 막 나타납니다. 부각이 되죠. 태양도 11하우스 있고 금성도 11하우스, 목성도 11하우스. 그냥 누가 봐도 당연히 대박 차트이니 영화도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스트로 시계는 살인마와 살해당한 희생자의 생시도 있습니다. 그중 생시가 AA 등급인 희생자 26명의 당시 운세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전부 다 여기 악마의 하우스인 1, 6, 8, 12하우스가 나옵니다. 1하우스는 타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하우스는 사고나 급사, 그리고 8하우스는 생명이 서서히 소멸되는 것들, 그리고 12하우스는 무력하게 죽거나 가족 등에 의한 죽음이나 또 우울증, 그리고 또 자살 같은 겁니다. 끔찍하니까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떤가요? 점성술로 검증을 했는데 명확하지 않나요?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절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리는 리로케이션인데요. 우리는 이 리로케이션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생일날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시면 생일날 성공도 가능하고 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아군도 기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